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이번 연도는 나스닥, 특히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중심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 이후 상승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 11월 15일 날 종가로 마이너스 2% 이상 무너졌을 때 이때 트럼프 2기 트레이드 이슈가 마무리된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하락 위험 신호도 나오지 않았고 나스닥이 일봉상에서 RSI 가열 구간도 아닙니다. RSI 가열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미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RSI 과열 구간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수급 이동이 점차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스닥에서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이렇게 수급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러셀 2000으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미증시가 강합니다. 일단 나스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급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60선 라인을 재차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스닥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렛츠고! 일단 나스닥 주봉을 길게 보면 20년 초반부터 이어진 큰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1파, 2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상승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모습이면 트럼프 취임식 이후 25년도 초중반 정도는 되어야지 한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쉬어가는 흐름은 월봉에서 한번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5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체크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선을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해야 할 것은 월봉상에서는 이미 RSI 과열 구간입니다. 일단은 11월, 12월 연말 랠리는 미증시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지금 7월에 한번 크게 꺾이고 반도체 고점론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주춤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따라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이 주황색 라인 일봉상에서 240선은 항상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켜줄지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평선도 모이고 있고 240선을 계속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구간이 깨지면 당분간 반도체 섹터는 약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빅테크 주가들의 조정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받는 이유는 위의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물론 테슬라는 제외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계속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투심이 확 꺾이지 않으려면 이 240선 패턴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트럼프는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관세 부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확 무너질 수 있는 점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AI 수요와 투자가 강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거의 몇 년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수급 이동이 되면서 쉬어갈 구간인 것도 확인해야겠죠. 자, 다우존스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중소형주가 나름 조금 날뛰어주고 있긴 한데 날뛰면서 전고점을 다 돌파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을 가둬놓고 윗꼬리만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한 박스피 국내 증시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렇게 지금 미증시와 비트코인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코스피 월봉 추세부터 보면 제가 2360포인트는 열어둬야 된다고 했고 아직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11월 마감도 음봉으로 추세가 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잠깐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도 아닙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제가 길게 이렇게 3등분으로 패턴을 그어놨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추세 중단을 넘어가야지 이제 2800포인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세 하단에 머물고 있고 추세 중반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돌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지속적으로 60선을 막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60선을 돌파해야지만
뭔가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데, 뭐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60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2650포인트, 240선과 120선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고요. 길게 보면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 월봉은요, 더 심각합니다. 코스피 월봉에서는 6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었는데, 코스닥 월봉은 9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더 무너진 게 한국 증시입니다. 역시 11월에 월봉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660포인트 부근에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 추세도 하방으로 더 열려있고요. 코스닥은 더 위험한 게 660포인트를 이탈하면 610포인트까지도 또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12월에 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시장을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추세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길게 보면 코스닥은 월봉에서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안 좋고, 설령 박스권을 만든다 해도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는 생명선 23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60포인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코스닥 주봉은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3중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당연히 차트상으로는 언제 반등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반등할 재료가 없고 호재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쭉쭉 흘러내리면서 장기평선의 갭이 상당하게 멀어져 있고 이제는 역배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일지 아니면 이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0포인트까지 갈지 현재는 관망해야 되는 시장 지수 상황입니다. 좀 참고하는 지표를 보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시황을 적는데 제가 ADR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ADR이 뭐냐면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을 표시하고요. 보통 ADR 지표로 120% 이상이면 과열권, 75% 이하면 바닥권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ADR 한번 보면 코스피는 보통 80 이하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보통 75 이하에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한국 시장은 이래 왔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10월달 이후 코스피에서도 10월달 이후를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도 박살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한 기점으로 예전 같은 V자 반등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올라오다가 꺾여서 다시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낙폭 과대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냥 단타로 조금 올라오면 수익 내고 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예전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10월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됐는데 11월 28일날 또 금리 인하를 했죠. 정신 나갔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또 예전 지표도 한번 보시면 항상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한국 증시는 트럼프 공포감에 쭉 하락했었습니다. 주황색이 2024년이고 다른 색깔이 2016년인데 그때도 트럼프 당선 전후로 증시가 상이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또 2024년은 트럼프 당선 기점으로 쭉 빠지고 있고 한 번 더 쭉 빼면서 다시 이렇게 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트럼프 1기 때는 공화당이 상원과 의원을 다 장악하지 못했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2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위협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는 모습만 봐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트럼프는 항상 협상 전에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나서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약간의 여지를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점을 기대해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표를 확인해 보자면 PM 그리드 인덱스를 봐도 지금 탐욕 구간이고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항상 극도의 탐욕 구간까지 갔을 때 75 부근일 때 어김없이 증시는 하락하면서 빠집니다. 다시 공포 구간으로 내려가는 게 패턴입니다.
그럼 지금 미증시는 탐욕 구간이고 한국 증시는 극도의 공포 구간인데 여기서 미증시가 또 조정이 나오면 한국 증시는 더욱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지표를 봐도 미증시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미증시와 한국 증시를 같이 보면서 내가 매매를 해 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지표를 하나 보시면 이 지표는 S&P 500에서 기업 내부자, 임원이나 대주주 등의 지분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매수 대비 매도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걸 보면 시장이 그러면 폭락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었다면 그 빅테크의 자금들이 다우존스, 러셀 2000 이렇게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기업이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또 이런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폭락이 일어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미증시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 모든 국민들이 트럼프를 욕하겠죠. 트럼프는 일단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시도 무너지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5년 초중반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옐런이 남긴 빚더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생각한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비중 조절을 꾸준히 잘 해가야 됩니다. 무튼 한국 증시는 지금 ADR 이 과매도권 구간에서만 매수하고 단타 치고 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현재 가장 현명한 매매법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면 그때 또 차트와 여러가지 지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